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주요 이제 뉴스 보면은 연준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에서 어, 예, QT라고 하죠. 이제 긴축, 이제 금리 올리는 거와 더불어서 가지고 있는 국채를 내다 팔아서 적극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흡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제 물가가 양적 완화로 풀린 돈 때문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공급망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QT를 하게 되면은요, 국채 수익률이,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내다 팔기 때문에 그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자를 많이 주고 이제 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금융권에 있는 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중 물가하고 이 연준이 하고 있는 금리와 이 양적 긴축은 따로 봐야 돼요. 한마디로 어제 그 이제 부의장 그분이 한 말은 약간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시중에 물가가 잡히지 않아요. 않는다기보다도 좀 주요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뭔가 착각한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좀 까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 금융권에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있는 돈, 또 비트코인 쪽에 있는 돈, 뭐 이런 돈들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좀 장기 투자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뭐 뱅가드 펀드나 이런 대형 펀드들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그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국 같은 데에서 미국의 채권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 이런 채권이 풀리게 되게 되면은 이 돈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채권 쪽 시장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이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의 약간의 그 버블이죠, 급등을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이 조치가 주식시장의 가격의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던가 이런 QT를 한다던가 해서 일정 정도 주식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로 해서 대세 하락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해내는 기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월, 5월, 적어도 6월, 7월 해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 QT로 시장의 채권이 풀리는 이걸 갖다가 소화해야 되는데 올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뭐 좀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실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규모도 좀 꽤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 정도 충격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걸 한다고 해서 시장에 물가가 잡힌다, 그거는 큰 영향이 없어요. 일정 정도 영향은 주지만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 물가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민들이다, 그리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서둘러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는 유가를 이제 오펙하고 막 증산을 하고 또 미국에도 비축유를 막 엄청나게 풀고 해서 진작에 풀었어야겠죠, 작년에. 그렇게 해서 오르는 유가를 예민하게 바로 진화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유가가 오르지 않게 저유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같은 문제든, 사실 미국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 뭐 면허 같은 것도 발급도 좀 완화해주고 해서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특별 대우를 해서 코로나이지만 트럭커인 사람들은 미국 내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외국의 뭐 멕시코라던가 외국의 노동자들이 미국에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 뭐 일하는 사람도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임금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 것이 다 물가 상승의 이제 요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시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저기 어디 뭐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무슨 이런 외국 또 중국의 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야채 가격도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또 기름 가격이 오르니까 배달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 사실 물가를 잡으려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은 피지 않고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올해를 관통하면서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여행도 이제 외국에 들어온 사람들 격리도 이제 시키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좀 저임금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단가도 좀 낮출 수가 있고, 이런 공급망 문제랑 이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고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은, 거기는 뭐 가장 뭐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이제 금융적인 조치를 취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대출 받아 그 돈 갖고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막 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집을 갖고 있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냥 차단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하고 지금 다들 딴청만 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아마도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서 비축유도 푼다고 하고, 또 전쟁도 뭐 이제 조만간 끝나겠죠. 뭐 올 연말까지 전쟁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가면서 중간에 이제 전쟁도 어떻게 합의돼서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싼 노동력들이 들어와서 다시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한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그 상승 각도를 이제 좀 완화시켜 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요구가 또 뒤따르겠고,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또 홍역을 치를 것 같아요. 자, 이 관련된 이야기는 너무나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해 드렸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가 이제 시작이 이제 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이 충격파를 잘 견디셔야 돼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악물고 견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